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도대체 부성인묘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사주에 부성인묘가 되면은 여명사주의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또 부성인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주가 있어요. 을축일주, 병진일주, 기미일주, 경술일주, 이렇게 임술일주,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다 일간이에요. 일간들. 자, 을목 입장에서는 이 축이 바로 12운성상 쇠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병은 이것이 바로 관대에 해당을 해요. 그럼 우리가 12운성을 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알지만 음간에서 쇠지면 양간에서는 관대가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기임이면은 요게 이제 쇠지가 됩니다. 쇠지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관대가 되죠. 관대. 요거 이제 관대가 됩니다. 음간은 관대. 그리고 양은 쇠지. 이것도 양이죠. 근데 요거는 관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보면은 쇠지와 관대로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일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내 일주에는 반드시 쇠지와 관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렇게 을축 일주가 그러면 부성을 되려면은 쉽게 해서 관이 나의 남편이죠.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쉽게 하면은 이 경신금이란 말이야. 그죠? 이 경신금이 와야 정관평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경신금이 왔을 때, 이렇게 축이 요놈들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묘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아니, 그러면 12운성 보면 경금은 축토가 묘지인 건 알겠는데 신금은 묘지가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양. 신금은 12운성상 양이 되겠죠. 축이. 근데 왜 부성인묘라고 하냐? 항상 이거는 12운성을 떠나서 이 금이죠. 금에 바로 금의 묘지란 말이에요. 금 나라의 축은 묘지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유술 다음 해가 뭐예요? 해자축이 되죠. 그 다음 해의 묘고지. 그것이 바로 요거에 경신금 입장에서는 그 다음 해가 해자축이잖아요. 나의 그 다음 해, 신유술의 다음 해 묘고지가 바로 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진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 병진은, 볼 때, 이제 임계수. 화극금 하니까, 요 임이나, 이렇게 개수가 오면은, 수국파 하니까 바로 정. 이건 평관이 되고, 얘는 정관이 되겠죠. 바로. 근데 이 개수 입장에서는 또 똑같이, 지는 나의 묘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걔는 12운수상은 미토가 묘지가 되겠죠. 하지만 아까 그랬죠. 이 수의 나라는 그 다음에는 임묘진의 묘고지. 내 다음 계절의 묘고지가 바로 이 관성의 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똑같아. 경금, 신금이 묘지는 축. 임계수는 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계수는 진. 물론 임계수 같은 경우는 술도 됩니다. 임계수만. 술도 된다.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간목이나 간목이나 을목이 관이죠.
목국토 하니까 관이잖아. 그럴 때는 미토가 있으면, 사오미잖아. 간목의 다음 계절에. 요게 묘지가 되더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화급금하니까 병정화는 술토가 묘지가 되더라. 그리고 임술은 쉽게 하면 이게 무기토. 토국수 하잖아요. 무기토가 바로 되더라. 물론 이 기토 같은 경우는 묘지가 축이 되겠죠? 12운성상. 근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왜? 항상 요건 중앙이죠, 중앙. 그럼 항상 뭐를 쫓아가? 얘는 무기토는 얘를 쫓아간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얘를. 그리고 요거는 무기토가 술토를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 요것이 바로 부성인묘가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주 빼면은 그러면 다 괜찮네요. 요거는 일간과 일치가 이렇게 형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일간이 그게 아니야. 일간이 갑이야. 을이 아니고 갑이야. 근데 갑 밑에 쉽게 하면 축이 올 수는 없잖아요. 갑축은 없잖아. 근데 다른데 이렇게 시지에 뭐 쉽게 해서 뭐 개축이 왔다든가 이게 축이 왔어. 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을은. 갑을은 축이. 12운성상은 이렇게 되죠. 근데 막상 간목일간이, 이렇게 간목일간이 막상 여기에 뭐 경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금이 있다면 금극목 하니까 얘들이 뭐가 돼요? 정평관이 되잖아, 정평관. 내 남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요게 바로 부성인묘가 된단 말이야, 관성이. 그럼 이거보다는 훨씬 덜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오면, 내 말년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잖아. 내 말년에, 어쩌고 저쩌고. 남자 사주 같으면, 내 말년에, 나의 자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 명에서는 자식으로 보고, 여명에서는 남편으로 보니까. 근데 부성인묘는 A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A는 해당이 안 되고, 내 와이프, 요 와이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서 뭐 병정화가 있다. 뭐 병화나 정화가 관성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병화가 정화 일간이 있는데 쉽게 해서 뭐 이렇게 병진이 있든가 이렇게 병진이 있어. 근데 쉽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임수가 떠 있단 말이야. 그럼 수국화하니까 여기가 평관이니까 내 남편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월지에 이번에는 월지에 이게 있다. 진이 있단 말이야. 뭐 무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럴 때 요 임수 입장에서는 쉽게 수국하니까 요 관소인 입장에서는 여기 진토가 바로 묘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관성묘가 되면 뭐가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관성이면은 뭐가 나쁘냐 이 말이야. 관성이면은 관성인묘가 올 때 이렇게 원국에서 올 때가 있고 운에서 올 때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원국. 쉽게 해서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거죠. 원국에 부성인묘가 있으면 자, 남편하고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인연이 굉장히 박하다. 자,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자, 요걸 예시 드릴게요. 자,
경신금이 관성이죠. 근데 경신금이 축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부성임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이 쉽게 해서 재성에 생을 잘 받고 있어. 재생관을 잘하고 있어. 재생사를 하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괜찮다. 그만큼 관이 힘이 있다. 남편 인연이 바뀌다. 충이나 형을 맞으면 사별 또는 이혼, 이별 또는 헤어짐, 이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요거 많았죠. 예전에는 많았어요, 사실. 왜? 우리가 그렇게 명이 오래 사는 병도 아니고 웬만한 병에는 다 취약했잖아. 근데 요즘 어때요? 80세가 기준이잖아, 기준.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게 많은 거야. 뭐가 많어? 황혼이혼. 황혼이혼. 명은 길어졌는데 저렇게 부성임묘가 오면 황혼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이렇게 진해라든가 뭐 추고 이러한 원진살은 싸워도 또 안 보면 찾아. 그리운 거야, 또 안 보면. 근데 얘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원진살은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언젠가는 만나잖아, 이렇게. 근데 부성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희옥 씨가 부른 평행선. 평행선이란 말이야, 평행선. 우리가 사주에서는 격각이라고 그러죠. 격각살. 격각살. 이런 시기란 얘기야. 시기 얘기하면. 그래서 남편하고 인연이 바뀌고 충형이 오면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헤어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처럼 이게 관성을 재성이 강하게 생하면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쉽게 하면 우리가 요 축, 이게 묘고지잖아요. 묘고지. 응? 근데 여기서는 관성 임묘니까 묘지란 말이지.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이럴 때 이 지지가 얘가 뭐 방압이나 아니면 삼압, 이게 방압이나 삼압에 국을 만들면 국을 만들면 풀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남자의 사주가 이 관성의 기운이 강해. 이렇게 남자 본인의 사주가 관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내 배우자의 관성의 기운을 약간 충족시켜 줄 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이럴 때는 덜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성인묘를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관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보다 부성인묘에 이렇게 돼 있는 사주를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 여명은 있는데 남명은 쉽게 어때요? 남자는 자식으로 보잖아요. 자식 관을. 그러니까 자식하고 연이 약하다 이거예요. 남편의 자식하고 인연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또 직업이 되잖아, 직업. 남자의 경우는 이 남자의 경우는 이 관이 잡이 되는데, 직업이 되는데 쉽게 해서 묘고지에 들어가면 내 관이 묘고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운이 약해지잖아, 굉장히. 그러면 직장이 불안정. 직장에 불안정이 있겠죠. 직업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야.
남자한테. 그리고 자식의 운이 굉장히 박하고. 근데 여자 사주에 충형은 안 맞았지만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 내 남편의 직업이 또 불안정한 거야. 그리고 집에서 남편으로서의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막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의 그 자기 역할을 잘 못해. 그리고 또 남편이 병약해. 비실비실한다는 얘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약간 고립이 돼 있고, 단절이 돼 있고, 티키타카가 잘 안 이루어져. 원진살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딱 그거예요. 항상 12운성 갖고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자, 갑을, 또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넣을 때, 갑을은 다음 계절이 뭐예요? 사오미잖아. 사오미. 갑을은 사오미잖아요. 그리고 병정은 신유술이 되겠지. 신유술.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신유술. 경금은 뭐예요? 신유술 다음이 뭐야? 해자축이죠, 해자축. 요거는 인묘진이 되겠지. 요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계절의 지지. 다음 계절의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지? 천간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불의 관은 경신금이 되죠? 경신금. 그럼 경신금의 다음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지, 해자축. 그래서 축. 얘는 임수가 되겠죠. 관이 되려면. 그러면 얘는 진이 되겠지. 자, 이렇게. 얘는, 얘는 뭐가 돼요? 가불이 되겠지, 가불. 미토가 되겠지. 가불, 미토. 그 다음에 경신금은, 병화가 되겠죠. 병호. 병정이 되죠. 병정. 병정의 다음 계절은 뭐예요? 금이지, 금. 신유술. 그죠? 신유술. 임수는 토가 되겠지. 무기토가. 무기토. 진토도, 진토도 같이 볼 수 있다. 요것이 바로 부성인묘고, 쉽게 해서, 이렇게, 갑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요런 거는 내 밑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을축은 일간으로 짜여줄 수 있지만, 갑축은 짜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갑목이고, 쉽게 해서, 지지에, 시지에 축이 있다. 개축이 있든지, 이렇게 있는데, 개축이 있는데, 얘가 옆에 얘들이 있다. 그럼 얘들이 요지가 여기라는 얘기야. 그럼 시에 있으니까 말년에 그런 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성임이에요. 잘 애웠다가 생각이 안 나시면, 지지로 환산할 때는 내 다음 계절의 묘고지. 그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일간 위주가 아닌 정관, 평관, 관성의 위주로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주를 하나 여러분하고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신축이고, 자, 신축월,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을목이 아주 추운
추월에 태어났어. 그리고 대운이 여자니까, 음연생 여자잖아. 음연생 이제 여명사주예요. 여명사주. 그러면 순서 들어가죠. 임계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야? 갑이 빠졌네? 자, 이렇게 했고, 사호 하나 더 할까? 정미까지.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대운은 쉽게 얘기하면 3대운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금강목 가면은 편관이 되겠죠. 편관이 위에 돼 있고, 또, 자, 수생목은 하지만, 목국토, 이 밑에가 다 뭘로 돼 있어요? 토로 돼 있죠. 토로. 그러면, 재성이 아주 태왕하다. 제가 굉장히 태어나죠. 그리고 이 개수는, 쉽게 해서 개수는, 이 미토는 개수의 입장에서는 이 살지야. 살지에 있는 거예요. 살지에 있기 때문에 얘를 용하고 싶은데, 이제 용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왜? 요 지장간에,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개신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요 개수가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편인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찌에 앉아있고, 신금도 위로 투출해 있죠. 그리고 쉽게 보면 요 토들이 굉장히 태양한데 토생금하죠. 토생금. 이게 수생목고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올라갔으니까, 투관했으니까 신금을 자, 용신으로 하고, 신금을 용신으로 한다. 그리고 신금을 용신으로 하고, 여기서 신금을 용신으로 하고, 토생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이제 시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 직장 생활 하다가 꼭 제가 그랬죠.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뭘 한다니까. 뭘 하게끔 돼. 그때 병화가 용신하고 병신합을 하죠. 용신은 충을 맞아도 좋지 않고 합을 당해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병신합이 됐을 때 탕진을 하게 됩니다. 탕진.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시작 후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게 돼. 병신합으로. 그러면서 여기 축이, 쉽게 해서 요 신금은 뭐예요? 이 신금이 목국도 관살이잖아. 그럼 신금의 묘지가 어디예요?
경신금에. 그러니까 을축에 여기 목국토 관살이 있잖아. 관살.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요 다음 계절에 고지. 그럼 해자축 여기가 되잖아. 그럼 요 축토가 묘지가 되죠. 신금의 묘지가 된다 이 말이야. 신금의 묘지. 신금의 묘지가 되니까 부성인묘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원래 여기 또 충미충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용신이 잡히고 하니까 충미충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여기에서 주고 원진 기문이 다 들어오는 거야. 원진 기문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남편과 사별을 하게 돼요. 사별. 안타깝게도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충미충하고 부성인묘가 있어도 버티다가 이렇게 신금용신을 이렇게 병신합으로 잡는 안 좋은 운이 오다 보니까 이 하나가 잡혀 있잖아요. 신금이 병신합으로. 그 하나 남은 놈이 투합이 된 놈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축에 꼬링을 해버리는 거야. 부성인묘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부성인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아파서 사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술을 하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황혼이혼도 많아졌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부성인묘예요. 그럼 내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미리 알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절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픈데 치과 병원 가서 저 심장 좀 고쳐주세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AI가 발전한 시기에 재미삼아 저희 딸도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지만 AI 가끔 봐요. 아빠 AI 보니까 뭐가 어떤데 재미삼아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결정적 한 방을 놓치면 내 인생이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보면 뭐해? 알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병원 갔을 때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말을 안 들어. 하고 싶어 관장해. 다 세상이 내 것 같아. 근데 왜 요럴 때 온다니까, 요럴 때. 망하고 나서 와. 아픔을 겪고 나서.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프기 전에 감기가 걸리면 빨리빨리 약 먹고 나서야지. 그건 놔두면 폐렴 오고 그러잖아. 그 얘기.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